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 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찍는 시점이 2022년 12월 15일입니다. 자, 어제 그제로부터 지금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2023학년도 미국 대학 얼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합격을 받은 학생도 있고 불합격된 학생도 있고 디퍼를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자, 결과는 3개가 나옵니다. 합격, 불합격, 디퍼.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은 연구소에서요, 막 박수가 쏟아 나와요. 와, 누구누구 합격했대. 근데 장학금도 재정보조도 5만 3천 달러 받았대. 그리고 막 박수가 나오는데 축제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은 디퍼 됐어요. 또 어떤 학생은 떨어졌어요. 그런 학생 나옵니다. 또 저라고 다 붙여주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와요.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디퍼 됐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레귤러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디퍼 됐어요 라는 말이 그렇게 절망적이게 들리질 않아요. 근데 떨어졌어요는 목소리가 확 죽는데 디퍼 됐어요는 그래도 좀 이렇게 떠요. 합격됐어요는 이렇게 울리고. 근데 그럼 디퍼가 뭘까요? 정확히 디퍼럴이라고 하는데 이 디퍼는요,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이 보유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뭐예요? 대나무가 있는 것처럼 이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상태의 디퍼, 이 미확정 상태로 레귤러로 옮겨서 레귤러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서 결과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그 레귤러에서 디퍼가 풀리기를 바라고 또 이제 레귤러 준비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제가 오늘 실망시켜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보통 디퍼로 넘어간 학생들이 한 13% 정도가 풀리고 꽤 많이 풀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디퍼를 아시면 디퍼에 매달리지 않고 레귤러에 매달리셔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하버드가 클래스 오브 2026, 즉 2022학년도에 어떻게 디퍼가 되는가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 됩니다. 1086명이 지원을 했어요. 얼리에. 그리고 747명이 합격을 했어요. 747명. 그런데 디퍼를 받은 학생은 8023명이에요. 합격자의 10배예요. 즉 지원 학생이 79.5%가 디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나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떨어진 아이가 오히려 적어요. 아셨어요? 근데 예일대학교는 어떠냐? 7,939명이 지원을 했고요. 합격은 하버드보다 오히려 많았어요. 837명이 합격을 했고, 그리고 디퍼는 3,968명. 그러니까 지원자의 50%에게 디퍼를 준 거예요. 많이 줬죠? 막 퍼졌죠? 지금 MIT는 어떨까요? 15,036명이 지원을 했고, 이 가운데 719명이 합격을 했고, 무려 1,656명, 지원자의 70.9%에게 디퍼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는 79.5%, MIT는 70.9%, 예일은 50%에게 디퍼를 줬으니까 어떻죠? 많이 준 거예요. 막 퍼준 거예요. 그러니까 디퍼 즐거워할 일이에요. 네. 디퍼는 디퍼일 뿐이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디퍼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박사님 좀 도와주세요. 디퍼 우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디퍼가 됐어요. 라고 디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디퍼가 레귤러 넘어갔을 때 합격의 가능성은 일반 전형에서 학생들보다 약간 높거나 같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다만 개선된 좋은 성적과 기타 수상 경력 등 이런 자료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어떤 대학들은, 그래서 MIT 같은 경우에 보내지 마. 아무것도 보내지 마. 그 상태에서 우리는 볼까?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디퍼는 립서비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립서비스다. 그 미국 대학의 경우에 디퍼가 바로 립서비스인데,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1%의 가능성이 높이려면 다음 서너 가지를 유념하시고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일을 보내는데 내가 왜 떨어졌어요? 라고 불평 섞인 항의가 아니라 얼리로 제가 지원한 이 대학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입니다. 1순위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합격이 되면 정말 저는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학생이 보내줄 수 있는데 이거 보내지 말라는 학교도 많아요. 부모님이 보내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입학사원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아이 왜 떨어졌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쥐약입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다 잘 드러내는 보충 서류를 더 보내십시오. 자, 12학년 학점이 더 좋게 나왔고 SAT 12월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높아졌고 그리고 내가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골드 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실제적으로 학생의 아카데믹 레코드나 어떤 리더십 부분을 결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보내십시오. 그러나 이 것도 보내지 말라는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전화 걸지 말라는 학교 많으니까 파악한 다음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왜 떨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의 카운슬러만이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도 답을 안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물어보면 안 돼요. 카운슬러가 왜 낙방했는지를 물어보면 학교에서 보내줄 겁니다. 얘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약해서. 그런데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전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줘요. 연구소에 오세요. 그러시면 제가 레수메의 문제, 에세이의 문제가 있었는지, 특별활동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카데믹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아서 그 문제점을 찾아낼 겁니다. 그게 전문가의 몫이에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게 무슨 연구하니? 재미 잡고 뒤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레귤러에 쓰고 레귤러 가운데 하나는 ED2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왜 흘러간 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그러지 말고요. 레귤러에 남은 10일간 올인하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레귤러에 성공한 비결입니다. 미래교육부서는 디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보조 신청했거나 신청하지 않았거나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데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미래교육부서에 빨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